안녕하세요. 부자학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금투사 카페에 이제 매주 제가 동영상을 이제 한 편씩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찍은 동영상이 이제 한 편씩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매주 목요일에도 우리 부매니저이신 부자아빠님이 촬영한 그 관련 동영상들이 또 올라갈 건데, 저는 그 시사 경제 뉴스 관련해서 기존에 해오던 그 논설을 조금 이제 입으로 풀어서 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부자 아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올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상은 저희 유튜브에 있는 금투사 그 채널을 저희가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쪽에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의 그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같이 할 이야기는 그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VOA를 또 들어가 보니까 뭐 기사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쭉 보면 뭐 미 국무부가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석탄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또 남북 경협이나 석탄 수사 이런 것들 자주 나오고 있는데, 석탄 얘기를 좀 먼저 보자면, 미국 전문가들 북한 석탄 반입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엇갈린 평가. 자,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리너 선임 연구원은 이번 사건에 연관된 한국 기업이 세컨더리 제재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재 위반은 어디까지나 위반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제재 위반했다는 거죠, 한국이. 그리고 또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고 거래 대부분의 달러를 사용했다면 엄연히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은 그 대상이 한국 기업이더라도 규정에 따라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으로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인지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돼야 미국의 세컨더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미국은 이 북한산 석탄 문제를 갖고 계속 이제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니네가 이걸 정말로 몰라서 인지를 못해서 했다는 걸 니네가 입증을 못하면 우리는 세컨더리 제재를 때릴 수밖에 없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이제 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위반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관련국에서 조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미 정부는 사건 초기 때부터 공조를 해왔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죠.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근데 이제 보면 또 여기에 미 하원 외교위원 법률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든 변호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임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있었다. 한국 정부와 관련 발전 업체 그리고 은행들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뭐 기업은행이 이란에 1조 원 가량 자금 세탁에 뭐 이용이 됐고, 뭐 우리은행도 또 연관돼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일단 이 석탄이 여기서 기사에도 나오지만 누가 봐도 딱 북한산임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가 있답니다.
뭐 발열량도 낮고 무연탄이고 가격도 엄청나게 싸고, 예. 이런 걸 다 알면서도 니네가 반입을 한 게 아니냐, 예, 그런 것이죠. 또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이에 관련해서 이제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북한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 석탄 관련해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를 내렸는데 이건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고 또 이제 언급을 했죠.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이 이 VO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석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많이 본 뉴스 1번 1위 볼튼 보좌관 북한이 약속 안 지켜 한국 석탄 밀반입 수사 설명. 이것도 어디 보자. 또 어디 있죠? 북한산 석탄 선철 35,000여 톤 7차례에 걸쳐 한국 반입. 이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VOA에서는 이 석탄 수사 관련해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좋은 카드죠.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 꺼낼수록 우리 정부는 불리해지니까.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조현 한국 외교차관 북 석탄 수사 장기화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 때문 미 제재 대상 아니야. 지금 얘네가 보면은 뭐 어떻게든 그 이유를 대려고 하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제재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지금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여기도 그렇고. 뭐 계속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그런 류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얘네 지금 발등에 지금 불 떨어진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이거가 지금 보통 건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얘네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 석탄 문제는, 시간이 이제 조금 더 흐르고, 그 수사 결과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어떤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아마 그 입장이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한국이 또, 미국이 원하는 어떤 방향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제 거기서 발표되는 내용은 이제 우리한테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을 거겠죠. 예. 자, 그리고 또, 이걸 한번 보시죠. CNN, 북한 비핵화 관련 미국 제안을 모두 거부. 북한이 미국의 여러 비핵화 관련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은 종전선언부터 채택해야 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북한 놈들도 지금 보면 급한 거죠. 석탄 문제도 그렇고 북한이 지금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지금 얘네 지금 벼랑에 몰린 거예요. 얘네 지금 10월 정도만 되면 앞으로 한 달 한 반 정도 지나면 북한이 통치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재정
경제적으로도 엄청 허덕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급한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 계속 뭔가를 하자고 계속 요구는 하는데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북한이 자꾸 이제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미 국무부에서는 대화가 제재로 바꿔줄 수는 없다. 대체할 수 없는 거다. 북한의 약속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또 북한 스스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 이거 비핵화 안 한다는 소리죠. 이거는 비핵화를 거부한다는 거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이걸 받아들이면 얘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안에 미군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김정은이랑 이제 문재인이가 자꾸 이제 남북회담 개최하려고 밀고 나가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또 뭐 이거 개최 자체는 긍정적인데 미북 관계보다 이건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도 하고 있는 거죠. 대놓고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미국 애들도. 근데 니네가 지금 뭘 더 중요시 여겨야 되냐? 미국과 북한이 하는 게 먼저다. 니네가 앞질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북한이 지키고 행동을 보여주는 게 먼저지, 남북회담을 먼저 해서 무슨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은. 북한이 이제 점점 더 오히려 위험한 게임을 한다. 남한을 끌어들여서 미국의 압력에 대한 어떤 방패로 쓰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북한이 대한민국을 끌어들여서 이걸 계속 질질질 끌게 되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몇 개 없어요. 결국 부폭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사실. 현 정부가 똑똑하지 못한 거예요. 뭐 주사파 정권이라 뭘 기대하겠냐마는. 네. 또 미 국무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핵 문제와 별개로 진전 안 돼. 비핵화 실패하면 제재 유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네. 미 국무부는 남북한이 다음 달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데에 대해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분리해서 다뤄서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선 비핵화 요구에 집착한다는 북한의 비난에는 비핵화 약속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가 먼저 하자고 했니? 니네가 한다고 했지? 라는 거죠, 지금 이거. 미국이.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계속 북한이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거다. 북한 보고 니네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죠. 지금 VOA의 어떤 논지는. 그래서 최근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좀 진전이 없고 약간 지지부진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냐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이게 끌면 끌수록 북한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북한은 통치자감이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은 망해가는 것이고, 트럼프한테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전쟁 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한몫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한테 자꾸 그 석탄을 사다 주고, 북한에서 석탄을 사서 우리는 돈을 갖다 주고,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미국이 제재를 통한 북한에 대한 어떤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최종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트럼프가 국방수권법에 13일에 서명을 했죠. 이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2,0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걸 이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정부가 주한미군의 어떤 감축 제한을 법제화시켰어요. 어제부로. 주한미군이 이제 못 나갑니다. 미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트럼프가 빼겠다 해도 못 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법안을 만들고 뭐 하게 된 어떤 배경은 미 의회가 트럼프가 하는 말이 걱정돼서가 아니죠. 예, 북한 때문에 그렇죠. 북한과 남한내 주사파 애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네 둘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주한미군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그걸 법으로 막아버린 거죠, 미국이. 예.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미국은 트럼프 임기 내에 반드시 북한을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한 반 정도 10월 달이 되면 북한이 통치 자금이 거의 말라서 없어진다, 고갈이 된다 라는 걸 가정을 해본다면 8월에서 9월 사이, 8월, 9월 사이, 뭐 늦어도 11월 전까지 이 기간 안에 뭔가가 일어나야 돼요. 왜?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전에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그 성과가 나오기에 적절한 순간은 제가 볼 땐 8월 말이나 9월 초, 그 사이 때가 아마 가장 확률이 높을 겁니다. 늦어도 이게 9월 초나 중순 전까지는 일어나야 그게 11월 선거 때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뭔가 노리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얘기는 북한이 뭐 석탄을 대한민국이랑 짝짝꿍해서 내다 팔고 뭐 달러를 어떻게든 벌어오고 뭐 우리나라 주사파 애들도 자꾸 뭐 헛짓거리 하고 있는데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다행히. 미국은 확고하게 비핵화로 나아가고 있고 이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이 덫에서 김정은과 북한 그리고 남한내 주사파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북한과 남한내 주사파 김정은까지 다 같이 죽을 것이고요. 그 결말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대한민국한테는 좋은 결말이다. 상승장은 온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과의 어떤 돌아가는 행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보시면서 계속해서 투자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계속 많이 빠져서 뭐 2100선을 다시 찍고 가려고 하는 건지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먹을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총알 잘 모아서 때가 됐을 때 용감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